M사입니다. 국정감사 뜨거운 감사된 MBC라는 주제에 선정해 봤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지난주 국회 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는 이 MBC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관련 이 보도 관련해서 굉장히 좀 뜨겁게 달궈졌던 것 같습니다. MBC의 이른바 바이든 자막을 두고 여야가 굉장히 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바이든으로 들으셨습니까? 날리면으로 들으셨습니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방송을 MBC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라고 했었고 진실 공방으로 번졌고 이것이 계속 여야 간의 공방으로 이어지다가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자막 조작이다. 왜 정확하게 이런 것을 여러 번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건데 단정적으로 자막을 단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특히 대통령실이 MBC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든가 여당이 MBC 문화방송을 검찰에 고발하고 사장 사퇴 압박까지 한 것은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은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왜곡하지 않았다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MBC뿐만 아니라 148개의 언론사들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썼는데 어떻게 MBC가 날조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또 반박을 하면서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권이 MBC 측을 고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는 과연 좀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예, 지난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또 이 논란이 왔는데 이제 이 논란이 진실공방이었다가 살짝 옮겨가서 이렇게 된 거죠. 언론은 탄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모경 의원이 해외 여러 사례, 해외 의견 이런 것을 거론을 하면서 이게 언론 탄압 아닌가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위원장, 이석형 언중위원장은 언중위 위원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라고 했고요. 이번 사건이 언중위에 제소될 수 있다고라만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언중위가 소신껏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원론적인 사실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언중위원장이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독립, 공정성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요. 국감 내내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이라던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들었다라고 답변을 굉장히 곤란해하는 것 같고 일부 장관들의 경우에도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정치 공방으로 계속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다룬 MBC의 탐사 프로그램에 김건희 여사와 닮은 이 여성이 재연 배우로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재연이다라는 이 자막을 고지하지 않아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예, 이건 이제 또 별도로 논란이 일고 이러는 부분인데요. MBC의 PD수첩 지난 11일 방송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논문 저자 김건희라는 제목으로 의혹을 대한 방송이 나갔는데요. 이게 방송 오프닝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렇죠. 사진이 있고 그 앞을 지나가는 재연 배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큰 사진 뒤에 김건희 여사 이제 과거 사진이 쭉 있고요. 거기에 화면에는 의혹, 표절, 허위 이런 문구가 삽입됐고 그 앞을 지나가는 한 여성은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는 뭐 의상, 헤어스타일 이런 걸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 인물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이른바 재연 배우이죠. 그런데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과거의 사건이나 사고 등을 재현할 때는 반드시 재현한 화막이라는 것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제39조에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시청자들이 그걸 볼 때 사실 오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와서 MBC에서 사과를 했고 이후에 재현이라는 자막을 또 추가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MBC가
대역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조작 방송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렇게 보는 거죠.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일단 자막을 한번 조작했다. 두 번째로 이제는 화면을 조작한 건 아니냐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모 대역 관련해서는 분명히 규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방송심에 관한 규정 제39조 위반에 대해서는 MBC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박문진 이사장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물었을 것은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의 문제, 내용과 별개로 지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감을 나타내기로 했습니다. MBC가 결국 이 관련 영상을 수정을 해서 유튜브에 재업로드를 하고 그리고 사과문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바이든 그 자막 방송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이 MBC 사장실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땠을까요? 지난달 26일 공문이 발송됐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음성 분석 전문가도 해석이 어려운 발음을 어떤 근거로 특정하는지에 대해서 보도 근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공문이 과연 적법하냐를 놓고 또 논란이 벌어진 거죠.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 이사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물은 겁니다. 이 공문은 그럼 방송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방송법 4조 위반이다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권 이사장이 그럴 위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 이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면 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거, 또 국민의힘이 MBC에 방문한 것, 또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것, 이런 거 언론 탄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냐의 취재의 질문에 대해서도 언론사가 당연히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권 이사장이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변호사님,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심의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그렇죠. 드렸는데 지금 논란이 됐던 그런 방송법 4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방송법 4조는 방송국의 사실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입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특히 2항에서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연 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MBC 사장실에 이제 공문을 보낸 그 내용, 그 아니면 그 행위 자체가 이 방송법 제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어떠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간섭에 해당되느냐 이 해석을 놓고 굉장히 좀 분분한 지금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여권과 야권의 해석이 완전히 좀 정반대인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한편 MBC가 방송 심의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방송사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예,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의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일단 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방송사별 방송심의규정 위반 현황을 받은 건데요. 일단 네. 지상파 3사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 4개사를 통틀어서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 제재가 1,373건이었는데 가장 많이 받은 언론사가 어디냐 분석했더니 MBC가 334건으로 24.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약간 24%에서 25%라고 봤을 때는 4분의 1 정도에 미친다.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7개 방송사 중 가장 많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가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걸 한번 봤는데 MBC가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2건에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징계 처분까지 받았다는 건 내용이 아무래도 좀 무거운 것에 해당한다. 좀 방통위가 보기에는 무거운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예능에서 명예훼손 금지와 품위 유지 등의 위반 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제가 보기에도 좀 굉장히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한 예능 프로그램이 2018년 5월 5일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한 개그우먼이
어묵을 먹는 장면을 뉴스 보도 형식으로 패러디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우리가 어묵 먹는 것이 그렇게 논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뉴스를 패러디한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그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세월호 참사 뉴스 특보 화면 3컷이 여기에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 세월호 참사는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잊을 수 없는 너무나 그렇죠. 마음 아픈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통 웃으면서 즐기는 예능 더군다나 이렇게 어묵을 먹는 장면에서 나갔다는 굉장히 좀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방송이 비판을 받는 그때 8주간이나 결방이 됐었고요. MBC 측은 당시 사장이 직접 사과를 했고 세월호 유족이 참여하는 조사위를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사위는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당시에 징계 처분이 받았다는 그랬죠. 거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MBC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에서 좀 반성을 했다. 뭐 이런 것을 전하고 이 부분은 누가 옳다 아니다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다음으로 제재를 많이 받은 것은 SBS 261건이었고 그 다음이 TV조선 207건, KBS 199선, JTBC, 채널A, MBN 순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방심위가 뭐 권고나 의견할 수 있는 근거가 방송법에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네. 제100조인데요. 심의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것이 얼마나 경미한가, 얼마나 중한가를 따라서 이런 제재를 제시할 수 있고요. 또 이게 위반 사유가 굉장히 심각한 경우도 있고 또 횟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사실 우리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언어상 그렇죠. 주의하는 부분이 이게 가볍더라도 횟수가 계속되면 국민들의 입장에 보기엔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서 주의, 경고, 광고자 징계, 관계자 징계가 될 수 있고 이후에는 방송 프로그램 또는 방송 광고의 정정, 수정, 중지까지도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MBC가 최근 5년간 방송심의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가릴 것 없이 좀 질타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금 자료를 제출받아 발표한 장경태 의원도 MBC를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라고 질타를 했었고 또 MBC도 이것을 불명예로 여겨야 된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MBC가 공영방송사이니까요. 공적 책임을 좀 다할 것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위반 사례가 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책을 마련해라라고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 주실 때 제가 MBC가 징계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안 들었었는데 그 해당 예능 프로그램 말씀을 딱 하시면서 그때 맞다 정말 많이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그 당사자였던 그 개그우먼도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런 사건이 좀 기억이 나네요. 정말 바람잘 날 없는 MBC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얼마 전에는 자회사 직원이 국회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는데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MBC의 자회사 CNI 영상제작센터의 직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쓰러져 사망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 화장실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상임위 조사관이 발견해서 국회 안전상황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회 의무실 의사가 봤더니 이제 의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국회로 소방 인력이 출동을 했고 또 현장 응급 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정확한 원인은 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후에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직원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렇죠. 사망한 것은 또 회사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사고 같은데요. 사실 이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을 구성하는 이제 이사의 구조가 또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정권과 가까운 측의 사람이 이제 또 사장으로 인사가 되고 그런 걸 좀 반복을 하면서 때마다 사실 좀 갈등이 반복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원고에 할 말 아니고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안물안궁이란 말 아세요? 네. 안 물어봤다, 안 궁금하다. 이제 사실 국민들은 이 방송국의 이사가 누구인지, 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세세히 알지는 못해요. 그렇죠. 다만
모든 국민들이 방송에 바라는 것은 방송 본래의 기능, 언론에 대한 비판과 또 국민들의 민생을 대신해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것, 그리고 그런 구조가 잘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따라서 특정 인물에 대한 이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과연 그런 인물들이 뽑히는 과정이라던가 선임되는 과정이라던가 이후에 방송의 독립성이 지켜지는 과정이 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파적이다, 물러나야 된다, 아니야, 있어야 된다는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이번에 MBC 사태를 보면서 국제기자연맹이 좀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문화방송 MBC에 대해서 정치권이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을 협박하는 전형적 사례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되게 우려를 표시했는데, 물론 언론도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신뢰를 얻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연 검찰을 통한 고발이 최선의 대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내 5개 방송사에서 기자협회와 공동성명을 냈죠. 문화방송 고발은 한 언론사에 대한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다. 즉 언론인들은 이것을 MBC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모든 언론에 경고를 하는 것 아니야? 혹시 비판적인 발언이 나갔을 때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특정 언론사가 옳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을 다룰 때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것은 이러한 순기능이 침해받을까 봐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